라보라TV 구독자 여러분, 아나운서 조명진입니다. 오늘은요, 반도건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상업시설 브랜드 시간 런칭을 맞이해서 시간 소개와 함께 상가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시간, 그리고 상가 투자 전문가분 만나러 가보실까요?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반도건설의 새로운 상가 브랜드 시간이 들어서게 되는 반도건설의 새로운 프리미엄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의 견본주택인데요. 여기 견본주택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와 프리미엄이 느껴집니다. 시간은 서정적인 한국의 미를 강조한 반도건설의 새로운 상업시설 브랜드입니다. 지난 2014년 론칭한 카림 에비뉴와 2021년 선보인 파피엘에 이은 반도건설의 세 번째 상업시설 브랜드로 오는 6월 반도건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카이브 유보라에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산 호수공원 바로 앞에서 즐기는 호수뷰와 다양한 상가들의 입점으로 일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도건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시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 상가 투자에 필요한 전문적인 정보 제공해 주실 김인만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대표 김인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전문가로서 여기 견본주택 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반도건설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프리미엄 브랜드죠. 카이브 유보라.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네. 와서 보니까 너무 멋집니다. 멋있죠? 굉장히 멋있고요. 저는 특히 상가 프리미엄 브랜드 시간을 눈여겨봤는데요. 네. 우리가 외국 이름이 많은데 네. 시간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신선했고요. 네. 무엇보다 제 눈에 확 들어온 게 일산 호수공원입니다. 맞아요. 이 프리미엄 가치를 잘 살린다면 일산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기대감이 커지는데요. 그럼 우리 본격적인 투자 관련 이야기 해보러 가보실까요? 좋아요. 가시죠! 대표님, 저희 상가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둘러볼까요? 네, 좋아요. 와, 생각보다 규모가 엄청 넓어요, 그쵸? 규모가 엄청 넓고요. 네. 앞에 보이는 부분이 시간입니다. 네네. 유동인구가 흘러가기 좋게 그렇네요. 동선이 굉장히 좋죠. 시간에서 커피도 마시고 네? 쇼핑도 하고 네. 즐기다가 우리 호수공원 볼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동선 굉장히 설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완벽한 데이트 코스인데요. 네,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상가 관련해서 최근에 관심이 좀 생겼는데, 근데 막상 투자를 하려니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지, 또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 좀 막막하더라고요. 우리가 아파트 투자는 이제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네. 상가 투자라고 하면 일단 드는 생각이 복잡하다, 네, 어렵다, 어려워요. 공부를 해야 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쉽게 상가 투자 알짜 정보 네. 대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집중해 주시고요. 대표님, 그럼 가장 먼저 이 성공적인 상가 투자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와 다른 점을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와 상가 투자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아파트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지역도 중요하고요. 무슨 지역은 올라, 무슨 지역은 뭐 중요해, 네. 뭐 이런 게 있는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고요. 상권이 중요하고 개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각각의 차이가 있고요. 가치 상승보다는 임대 수익이 중요합니다. 그럼 상가는 강남이라고 또 무조건 좋다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수익률은 오히려 강남, 서울 중심부로 접근할수록 수익률은 더 떨어집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좋은 지역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 상가 투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강남, 서울만 고집하면 안 된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임대 수익률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럼 그런 상가를 도대체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를 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입지를 봐야 되고요. 네. 교통을 봐야겠죠. 우리 상가를 이용하는 수요를 유효 수요라고 하는데 이 네. 유효 수요가 내 상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입지를 봐야 되고 교통 타고 들어와야 되겠죠. 교통이 중요하고요. 인구 밀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고 그렇겠네요. 소득도 중요합니다. 소득 수준도 봐야 되고요. 주변 상가와 차별성. 아파트는 그냥 같은 세대면 동지 같이 가격이 올라가는데 상가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네. 이 상가, 내가 투자하는 상가의 차별성,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차별성도 봐야 되고요. 네. 미래 가치,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 거냐, 이런 미래 가치도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안정적인 수요가 중요하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상권을 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상권은 이제 두 종류로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네. 충동형 상권과 목적형 상권으로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네네. 날씨가 덥죠. 너무 더워요, 요즘. 목마르죠. 네. 그러면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고 싶어요. 이런 충동이 생기잖아요. 편의점도 가고 네. 이렇게 충동적으로 구매 욕구가 생기는 상권을 충동형 상권이라고 합니다. 네. 당연히 충동형 상권은 유효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많겠죠. 좋은 상권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목적형 상권은 목적을 가지는 건데 쉽게 말해서 자동차 대리점 생각하면 됩니다. 길 가다가 차 한번 바꿔볼까?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될까요? 그렇게 쉽지 충동이 않죠. 일어나지 않아요. 네. 충분히 계산하고 분석해서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업종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커피숍이다, 편의점이다, 화장품 가게, 맛있는 가게 이런 곳들이 있는 곳이라면 충동형 상권이고요. 네. 자동차 대리점처럼 찾아가는 상권이 있다면 목적형 상권입니다. 그러면 또 시간을 제가 사례를 들어보면 네네. 시간 우리 보셨잖아요. 견본주택에서 어떻게 됩니까? 구성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맞아요. 맛있는 가게, 유명한 가게들 아마 다 들어올 겁니다. 네. 충동형 상권이라는 네. 이야기죠. 네, 대표님께서 이 유효 수요라는 말씀 계속해 주고 계신데 결국 유효 수요가 매출로 연결이 된다는 말씀인데 네. 이 매출로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준을 정해야 되는데요. 자, 기준? 우리가 수요를 일으키는 유효 수요를 일으키는 수요가 주변에 얼마나 있느냐. 네. 이걸 배후 수요라고 하는데 배후 수요요? 아파트 500세대당 한 개, 편의점 기준으로 한 개가 네. 운용될 수 있는 유효 수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같은 경우는 1694세대입니다. 오. 편의점 세 개. 3개가 충분히 돌아갈 수 있는 유효 수요를 확보하고 있는 상권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요, 이 시간은 현장 측면에서 어떤 장점들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자, 좋습니다.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네. 유효 수요는 고정 수요, 배후 수요가 있어야 되고요. 놀러 오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유동 인구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1694세대 고정 수요, 배후 수요 딱 가지고 있죠. 네. 앞에 호수공원 있고 시간 보셨잖아요. 구성이 기가 막힙니다. 그럼요. 맞아요. 사람들이 굉장히 놀러 많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제가 볼 때는 상권, 상가 투자에 좋은 요소들은 대부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장이요. 저는 사실 유보라 TV 아나운서니까 임장이란 말 여러 번 들어보긴 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용어 정리부터 한번 해주실래요? 임장은 쉽게 말하면 현장 조사입니다. 현장에 가서 해당 지역도 보고요. 네. 상권도 보고 상가의 특성이나 가치를 파악하는 걸 임장이라고 합니다. 네, 현장 조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대표님만의 임장 노하우가 따로 있을까요? 노하우 있죠. 네. 오늘 제가 꿀팁 대방출을 하는 네. 거예요. 앞서서 제가 뭐라고 했나요? 유효 수요. 네.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유효 수요. 그러니까 배후 수요가 500세대당 한 개 기준, 편의점 한 개 기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 배후 수요가 움직여야 되겠죠? 네. 내 상가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네. 이걸 동선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길. 근데 이게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요? 법칙이 있는데 법칙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법칙은 사람들은 목적성을 가져요. 지하철역이나 버스, 출퇴근 시간에 어떤 네. 목적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버스로 가는 길이면 훨씬 더 유리한 그렇네요. 있죠. 자,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람들이 혼자 다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다닙니다. 그래서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 상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해당 지역의 대표 상권들. 큰 상권, 핵심 상권으로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가지 않습니다. 어떤 8차선 이상 도로가 있거나 어떤 육교가 있으면 건너가지 불편하죠. 않습니다. 네. 대표님 계속해서 이 매출을 일으키는 유효 수요가 중요하다 여러 번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그러면요, 우리가 상가를 이용하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 또 상가를 바라보면은 네. 편하겠네요. 그렇죠. 우리가 공부할 때도 그렇고요. 네. 이렇게 임장을 할 때도 내가 그 입장이 되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되고 맞아요. 쉽습니다. 자, 임장을 가면 또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상가 내부를 봐야 되고요. 외부를 봐야 되는데 상가 내부를 볼 때는 뭘 봐야 되느냐. 전면의 길이. 상가는 전면 길이가 넓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간판. 어떻게 다느냐. 그리고 내부에 기둥이 있으면 안 됩니다. 기둥이 있으면 안 그래도 비싼 상가에 공간 효율이 안 나오거든요. 천장.
층고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뭐 주차하기가 편하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되느냐, 비상계단이 어디 있느냐 이런 내부를 꼼꼼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는 이제 뭘 봐야 되냐면 도로 폭이 얼마나 되느냐. 네. 횡단보도는 상가와 가까이 있느냐. 왜? 동선이 횡단보도를 타고 가기 때문에 가까이 있느냐. 네. 버스 정류장이 가까이 있느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내부와 외부를 모두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 오늘 꿀팁이 정말 많이 나오네요. 여러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손품, 발품 열심히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좋은 상가를 찾았다면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계약해야죠. 그래서 저는 계약은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네. 어떤 걸 좀 고려하면 좋을까요? 일단 뭐 분양 상가들은 또 우리 운영사에서 또 시공사에서 다 계약을 해주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요. 네. 일반적인 개인과의 상가 계약을 할 때에는 좀 더 꼼꼼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소유권, 이 사람이 소유권. 파는 사람이 주인 맞아? 네. 요즘 워낙 사기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맞아요. 소유권 확인해야 되고요. 용도도 봐야 됩니다. 건축물의 용도. 이게 네. 무슨 소리냐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건축물은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네. 이 용도로만 사용해. 네. 용도도 확인해야 되고요. 네. 가장 중요한 월세. 월세 월차임. 중요하죠. 네. 월차임이 얼마 되는지, 주변 시세와 비슷한지. 터무니없이 높거나 터무니없이 낮아도 안 낮다면 되죠. 네.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주차장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다 차 타고 오는데 주차장 너무 중요해요. 복잡하면 안 돼요. 너무 네. 중요합니다. 주차장은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기존에 운영하는 상가를 인수한다면 뭐 권리금이라든지 인수하는 용품들은 어떻게 되는지 네네. 또 영업 신고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요. 부동산에서 알려주더라도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대지 마시고 이 부분도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만든 다음에 네. 계약서 내용하고 비교하면서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 이게 집 계약이랑은 또 다른 면들이 굉장히 많네요, 상가는. 그럼요. 네, 여러분 다 체크해 주시고요. 그런데 또 사회적으로도 이 전세 사기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맞아요. 상가도 조금 주의해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이 점이 가장 아쉬워요. 상가에도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요. 아까 제가 개별성이 강하다고 했잖아요. 아파트는 천세대 아파트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상가는 각각의 상가마다 특징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계약할 때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는데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개인하고 거래할 때는 이 개인을 믿지 못하는 신뢰의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대형 스트리트몰이라든지 대형 상가들 할 때는 운영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아쉬웠던 게 왜 공사를 했던 이 시공사가 왜 운영을 같이 해주지 않을까? 그러게요. 저는 이게 너무나 답답하고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번에 시간을 보니까 제가 박수 쳤어요, 박수. 왜냐면 제가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더라고요. 반도건설에서 직접. 반도건설이 운영을 해준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이거를 왜 다른 데는 안 했을까? 맞아요. 저는 이거 진짜 박수 쳐주는 게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제가 소개 자료를 보니까요. 네.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앵커 테넌트 입점, 마스터 리스를 운영하는 한편 안심 임대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 오늘 정말 상가 투자와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주셨는데요. 오늘 네. 시간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모델하우스도 보고요. 이렇게 현장 와서 보니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저 네. 나름대로는 또 하나의 임장 아니었을까. 그리고 상가 투자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오늘 유보라 TV를 보고 상가 투자에 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더욱더 풍성하고 또 유익한 정보 가지고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반도건설의 새로운 브랜드몰 시간이 머무는 곳, 시간을 즐기는 곳, 여유와 휴식의 시간, 웃음과 행복의 시간, 사람과 공간의 만남, 시간이 되다. 일산 호수공원을 품은 장항지구 프리미엄 브랜드몰 시간.